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오늘은 제4장 JSP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 JSP 페이지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SP 페이지 구성 요소는 HTML을 포함을 해서 지시어, 선언문, 표현문, 스크립트렛, 다음에 액션 태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그 중에서 액션 태그를 제외하고 나머지 우리가 JSP 구성 요소를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페이지 지시어. 자, 지시어라는 것은 사용하는 문법은 퍼센트, 다음에 골뱅이로 시작하도록 되어 있고요. 끝나는 시점은 퍼센트로 해서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시어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페이지 지시어, 다음에 include 지시어, 그리고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어. 그 중에서 페이지 지시어는요, 지금 작성하려고 하는 JS 페이지에 관련된 속성을 정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import라는 속성 외에 나머지 10가지 속성에 대해서는요, 한 번 이상 기술하시게 되면 서블릿 컨테이너가 에러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작성하는 문법은요, 퍼센트 골뱅이, 마지막에 퍼센트로 끝나져 있죠. 자, 제일 앞에 선언시키고자 하는 지시의 종류, 페이지라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뒤쪽에, 자, 페이지 언더바, 그다음에 디렉티브 언더바 attr 언더바 리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요, 아래쪽에 보이시는 이 종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기술할 수 있다고 나타내어져 있는 겁니다. 자, 페이지 지시어 중에서 랭귀지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스크립팅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언어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현재 대다수의 서블릿 컨테이너가 자바만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디폴트 값인 자바를 그냥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extend라는 것은 자바 클래스에서 어떠한 클래스를 상속받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지금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이 JSP는 나중에 서블릿 클래스로 변환이 된다고 했었죠. 그렇게 변환이 되는 클래스에서 어떠한 클래스를 상속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extend에다가 클래스 이름을 쓰시면 되는데, 작업을 앞으로 하시면서 extend 키워드를 이용하셔가지고 어떠한 클래스를 추가로 상속받을 일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자, 세 번째 있는 인폰트는 가장 많이 쓰이게 될 페이지 지시어의 속성인데요. 여러분이 JS 페이지를 만들면서 필요한 SQL 패키지 또는 util 패키지, 텍스트 패키지, 기타 패키지를 임포트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문법으로서 일반적인 자바와 마찬가지로 패키지 이름을 쭉 나열하신 다음에, 자, 모든 클래스 다 갖고 오기 위해서 별표를 사용해 왔죠. 자, 다음에 하나 이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콤마를 쓰시고요. 계속 패키지 이름을 쭉 나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포트 속성은요, 한 개 이상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만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션이라는 속성은요, 현재 페이지에서 세션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인데요. 기본값은 사용할 수 있는 추루값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사용할 일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일이 없으실 거고요. 버퍼라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해당하는 JS 페이지를 요청을 했을 때 그 JS 페이지를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줘야 되겠죠. 즉 출력 스트림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 출력 스트림의 공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고 싶으시다면 none이라고 입력하시면 되는데 none이라고 입력했을 경우에는 속도가 상당히 느려지겠죠. 다음에 원하신다면 사이즈 크기를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디폴트 값은 8KB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토 플러시 설정 역시 true와 false로 되어 있는데 디폴트 값은 true고요. 이 의미는 현재 버퍼에 저장되어 있는 공간이 자동적으로 서버 측이 클라이언트한테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is thread safe라는 것은 현재 스레드 안전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단일 스레드, 싱글 스레드로 할 것이냐 그걸 설정하는 라인인데 디폴트 값인 true를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요. 클라이언트는 자, 서블릿에서는요, 클라이언트의 모든 요청을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여러 개의 스레드를 발생시켜서 처리함으로써 속도가 빠르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스레드를요, 동시에 여러 개 발생하게 할 것이냐, 스레드 세이프냐, 아니면 하나씩만 실행할 것이냐, 이 설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인포라는 것은 현재 JS 페이지에 기타 특이한 설명, 특정적인 설명을 부여하는 문장이고요. 자, 에러 페이지. 에러 페이지라는 것은요, 현재 JS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작성하시고 서블릿 컨테이너가 쭉 해석을 해서 서블릿 코드로 바꿔주고 실행을 해주겠죠. 자, 실행을 하는 도중에 에러가 발생한다면 그 발생한 에러를요, 에러 페이지, 이 URL을 적으실 수가 있는데 URL 페이지로 이동하게끔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기서 발생한 모든 에러 페이지는요, 여러분이 URL 페이지에 입력한 에러 페이지로서 전달시켜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is error page라는 것은요, 현재 페이지, 이 JS 페이지들이
에러를 담당할 수 있는 exception 객체를 쓸 것이냐 쓰지 않을 것이냐를 설정하는 부분인데 디폴트 값은 false예요. 조금 전 예제에서 A란 페이지에서 발생한 에러를 제가 B라는 페이지로 넘겨주겠다라고 에러 페이지는 B라고 적었다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B라고 되어 있는 JS 페이지에서는요, 반드시 페이지 지시어 중에 is 페이지 속성이, is 에러 페이지 속성이 true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A가 넘겨준 데이터에 대해서 B 페이지에서 처리가 가능하겠죠. 컨텐트 타입 역시 많이 쓰이게 되실 속성인데요. 이 컨텐트 타입은 이 JS 페이지가 클라이언트한테 전송이 되어질 때 어떠한 문서 타입, 어떠한 마임 타입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설정을 시켜준과 동시에 그 클라이언트의 인코딩 방식을 적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인코딩 방식 적어줄 수가 있는데요. 그 인코딩 방법은요, 우리가 페이지 인코딩이라는 별도의 속성을 따로 분리하셔가지고 부여하실 수도 있고요. 자, 마지막에 EL 표현법을 사용할 것인지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불리한 값을 나타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외부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두 번째 지시어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include 지시어 역시 지시어 파트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문법은요, %골뱅이로 시작을 하고요. include, 조금 전 예지에선 페이지가 왔지만 include 입력하시고 %로 끝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include 지시어는요, 속성 중에 파일 속성이 올 수가 있고요. 이 파일 속성은 우리가 삽입하고자 하는 페이지의 URL 부분을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의 JS 페이지에서 또 다른 JS 페이지 내용을 가지고 와서 두 개를 혼합한 결과를 보여주겠네요. 자, 우리가 외부 데이터, JSP라든가 HTML에 이런 외부 데이터를요, 하나의 JS 페이지에 포함시켜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include 지시어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요. 나중에 배우실 때 액션 태그에 JSP include라는 액션 태그를 이용하시게 되면 똑같은 작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p-include라는 파일을 이용해서 copyright이라는 페이지를 불러와서 하나의 페이지에 삽입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할 파일은요, p-include라는 파일이고요. 이 파일 안에서 자, 중간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copyright.jsp 내용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include 지시어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자, copyright.jsp 페이지에서는 화면에 여러분들의 이름과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와서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이름을 가지고 오고요. 다음에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온 거 역시 include GCR을 이용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메일 파트 하고요. 다음에 네임 파트가 어떤 것인가 텍스트 문서 열어볼까요? 자, 한글 홍길동이라 써 있고요. 이메일 주소가 써 있는 파일이죠. 이러한 두 가지 파일을 내용을 가져다가 우리가 하나의 이 copyright.js 페이지를 만들고요. 이 copyright이라는 js 페이지를 p-include라는 파일에서 역시 가지고 와서 화면 하단에 뿌려지게 됩니다. 자, 우리 include 지시어 외에 그 위쪽에 봤더니 페이지 지시어가 선언되어 있죠. 자, 페이지 지시어 중에서 두 개가 선언되어 있는데 첫 번째 컨텐트 타입. 컨텐트 타입은요, 텍스트 슬러시 html 마임 타입을 적어놨고요. 한글 캐릭터를 인코딩하기 위해서 캐릭터 셋 KSC560에 정의했습니다. 두 번째, 에러 페이지라는 속성을 부여시켜 놨는데요. 현재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를 실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에러가 있다면 error.js 페이지로 이동하겠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에러가 발생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이 결과가 출력이 되겠죠. 자, error.js 페이지 마저 보고 나서 실행해 보도록 합시다. error.js 페이지에서는요, 여러분 빼먹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 is error 페이지가 true로 설정을 시켜 놓는 것을 해 놓으셔야 돼요. 모든 JS 페이지는요, is error 페이지 속성이 false이기 때문에 현재 이 error.jsp라는 페이지는 에러를 담당하기 위한 객체, 다시 말해서 exception이라는 이 객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상단에 보시게 되면 컨텐츠 타입을 정의시켜 놨고요. 하단에 에러가 발생이 되었으면 발생한 에러에 대해서 우리가 글자를 출력시켜주니 보이네요. exception 객체에 get message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출력시켰고요. 자, 많이 썼던 문장이죠. exception.print stack trace 이 문장 역시 여러분들이 출력시키고자 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p-include에 대한 내용을 다 살펴봤기 때문에 한번 예제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clude.js 파일이요. 자, 상단에 보시게 되면 include 지시어 그 아래쪽에 include 지시어 내용이고요. 제일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copyright 홍길동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파일의 내용은요, p-include 파일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별도로 따로 존재하고 있는 파일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하나의 페이지인 양 보여준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네요. 소스 보시게 하게 되면요, 소스 보기에서는요, 하나의 통합된 페이지로 보이고 있다는 것도 include 지시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봅시다. 다음은 이제 페이지 지시어 외에 나머지 기타 스크립팅 원소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우선 선언 문장. 선언 문장이라는 것은 퍼센트 느낌표로 선언을 시켜주고요. 여러분들이 JS 페이지에서 사용되는 모든 멤버 변수, 자바 클래스에 선언시킬 수 있는 멤버 변수를 얘기를 합니다. 멤버 변수라든가 바로 메소드를 만드실 수가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메소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스크립트 렛이라 불리는 이 퍼센트 문장 안쪽에 이 문장 안쪽에다가 메소드를 만드시면 안 됩니다. 자, 스크립트 렛이라 불리는 퍼센트로 시작하고 퍼센트로 끝나는 이 스크립트 렛 문장은요, 모든 것들이 다 언더바 JSP 서비스라는 메소드로 자동 변환이 된다고 얘기했었죠. 이건 서블릿 코드의 서비스 메소드 역할인데 이쪽 서비스 메소드로 변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서비스 메소드 안에 여러분이 메소드를 선언시킨다? 메소드 안에 메소드가 들어갈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고요. 여러분이 메소드를 선언하고 싶으시다거나 아니면 멤버 필드에서 사용할 변수를 사용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반드시 선언 문장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자, 아웃이라든가 리퀘스트라든가 리스판스들의 내장 객체는 사용하실 수가 없고요. 변수 선언, 다음에 메소드 선언만이 가능합니다. 자, JSP init이라는 메소드하고요. JSP destroy라는 메소드 역시 선언 문장에서 필요하시다면 선언이 가능합니다. 퍼센트 느낌표로 시작하고요. public void JSP init 또는 어떠한 메소드 이렇게 선언시켜서 사용하시면 여러분이 호출해가지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스크립트 원소 두 번째로서 우리가 스크립트 렛이라는 문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스크립트 렛이라는 문장은요. 선언문, 지시문, 표현 문장을 제외한 모든 자바 문법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제어 문장, 반복 문장, 변수의 선언도 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전 페이지에서 봤던 선언 문장, 자, 퍼센트, 느낌표로 시작하는 선언 문장과 선언 문장에 선언시켰던 변수와 이 스크립트 렛 안에 선언시킨 변수의 차이점은요. 이 스크립트 렛이라는 것은요. 나중에 서블릿 코드로 변환이 될 때 언더바 JSP 서비스라는 메소드로 자동 변환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즉, 이 서비스라는 메소드에 변수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변수는 일종의 로컬 변수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퍼센트 느낌표로 선언되어 있는 선언문 안쪽에 선언시킨 변수는 다 멤버 변수로 되겠죠. 자, 그래서 퍼센트로 시작하고 퍼센트로 끝나는 것이다. 자, 마지막에는요, 표현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간단한 계산, 다음에 변수, 함수의 호출 결과, 이런 것들을 출력할 수 있는 표현식 문장이 있습니다. 자, 퍼센트 이꼴로 표시하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들은요, 고스란히 out.println으로 변경이 돼서 서블릿 코드로 바뀌고 화면에 출력이 되겠어요. 자, 우리 out.println, 여기서 말하는 out이라는 것은요, JSP가 가지고 있는 내장 객체로서 우리가 데이터를 출력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객체였다 얘기를 했었죠. out이라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println이라는 메소드는 데이터를 웹브라우저에 출력시켜주는 메소드였죠. 자, 퍼센트로 시작하고 문장 마지막에 세미콜론이었고 퍼센트로 끝났어요. 자, 이렇게 출력해도 좋지만 단순하게 글자를 출력하시고 간단한 계산이 필요한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퍼센트 이꼴로 해서 원하시는 데이터 변수만을 입력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out.println과 동일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종합적인 예제를 하나 다뤄보도록 합시다. 자, 제일 상단에 선언 문장이었습니다. 이것을 이 지시 문장이었죠. 선언 문장이 아니라 지시 문장은 페이지가 앞이었기 때문에 페이지 지시어가 되겠네요. 컨텐트 타입에 여러분이 필요한 마임 타임, 한글 처리를 위한 인코딩 선언 시켜놨죠. 자, 두 번째 있는 퍼센트 느낌표에 해당하는 문장을 뭐라고 그랬죠? 이 문장은 선언 문장이라 얘기했습니다. 스트링 msg 변수입니다 라는 이 글자는 멤버 필드에 저장되는 변수고요. 자, 우리가 메소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메소드 리턴 값이 인티저고요. 메소드 이름이 add. 매개 변수가 인티저 a, 인티저 b가 같고요. 리턴 값은 a와 b를 더한 값을 리턴 시켜주는 간단한 메소드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메소드를 만들고 싶다라면 반드시 어디에 선언 문장에 쓰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14번째, E 플러스 O다. 자, 그러면 퍼센트 이퀄로 시작하는 거 뭐라 그랬죠? 표현 문장이라 그랬습니다. 간단한 계산, 변수의 출력 같은 것들. 그래서 E 플러스 O라는 실제 산술 연산의 결과값, 7이라는 숫자를 이 위치에 출력시켜 주겠네요. MSG라는 것은요, 어떤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까? 변수입니다. 라는 스트링 값을 가지고 있는 객체였죠. 자, 그러면 표현 문장을 이용해서 그 데이터 출력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에 위에서 선언 문장에서 만들었던 add라는 add라는 이 메소드로 출하기 위해서 2, 3이라는 두 가지 인티저 값을 입력하시게 되면 리턴 값이 뭐였죠? 인티저였죠. 인티저였기 때문에 이 표현 문장 자리에는 계산된 결과값 5라는 숫자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라인에 표현 문장을 써서 더블 커트 안쪽에 스트링 문장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자, request라는 내장 객체가 있죠. 내장 객체에 get remote host라 입력하시게 되면 자, 본 파트랑은 좀 본 파트 이전에 배웠던 내용인데 내장 객체 중에서 request라는 내장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중에서 get remote host로 출하시게 되면 클라이언트의 IP 어드레스를 얻어온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값 역시 우리가 표현 문장을 통해 가지고 화면에 출력시켜 봤습니다. 자, 결과를 보시게 되면요. 계산식 7 나왔고요. 변수입니다 글자 나왔고요. 결과 나왔고 안녕이란 글자. 마지막에 사용자가 쓰고 있는 호스트의 어드레스까지 같이 표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JSP가 가지고 있는 지시어 중에서 페이지 지시어, 다음에 include 지시어, 그리고 선언 문장, 다음에 표현 문장, 그리고 스크립트 렛 이런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이러한 표현법들을 이용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JS 페이지를 만들 수 있도록 자꾸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제 마지막으로요. 이 JSP 문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요청된 데이터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